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들 노란 리본을 달고 생존 소식을 고대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돈만 쫓는 우리 사회의 부도덕함과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의 허술함과 무능력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책임지고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로 고맙습니다. 인터뷰 몇 번 했는데 이제 직접 뵙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지역 일정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요? 8일 저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능 거짓 정권의 책임을 묻는 광주시민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참석했고 어제는 진보 진영의 큰 기둥이셨던 고 정광훈 의장님 3주기 추모식이었습니다. 여기 함께하기까지 또 광주 전남 지역의 노동자, 농민들 만나서 말씀 들었습니다. 광주정시는 한국민주주의의 초석이고 호남은 또 노동자 농민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서 진보 정치를 키워오신 곳이라서요. 이 지역의 민심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세월호 이번에 이 광주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에도 함께 이게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접하니까 지금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공감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던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이렇게 처음에 한탄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 이런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의 민심일 테고요. 또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 대통령도 예외 없다. 이렇게 이 사건의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유의 깊게 봤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진도에 가서 부모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정작 대통령 자신만은 예외냐 이런 말씀인 거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거짓이 드러났는데 결국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서는 바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광주 시민들의 식견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갈수록 촛불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 문제가 정말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느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나라냐고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좀 무능한 정부의 맨얼굴을 저희가 봤죠. 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결국 한 명도 못 살렸고 시민들로서는 세금을 내면서 나와 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정부가 달려와서 지켜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따르다가는 다 죽고 말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듣고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바다에 잠긴 것처럼 우리도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 우리도 희생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절실히 느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침몰 이후 구조자가 정말 한 명도 없다는 것, 세계적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정부의 재난 대응의 허술한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대응의 허술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문제는 첫째 정부가 무능하고 두 번째로는 방어 심리만 가득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까지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전체의 이런 태도가 정말 팽배했습니다. 무능한 이유, 도대체 왜 무능하게 된 것이냐. 결국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영순위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평소 하던 대로 대통령과 장관들 의전하는 것이고 1순위는 그다음 순위는 부처 간의 영역 다툼하는 것이고 2순위는 절차 따지고 예산 타령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적어도 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서 내가 최종 책임지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동안에 되풀이됐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역할은 안 하고 계속 하던 대로 의전만 받고 호통만 치고 이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방어 심리에만 가득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견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약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렴하고 또 반영해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선동, 반정부 세력, 종북 또는 유언비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이 벌어졌고 또 공무원들은 특히 바른 말을 하면 계속 뒷조사를 당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밀려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말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내가 잘 모르겠다 또는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민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시민사회, 야당 제때 나서서 구조를 진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사고 직후 이틀 동안 아이들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던 그 시간 동안 정부가 수중구조를 엄청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것은 그 이틀 동안 수중구조는 아예 없었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들이 민관합동 다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구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드러난 거 보니까 해군도 배제되고 소방구조대도 배제되고 민간 전문가들도 당연히 다 배제되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무능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심각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고 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해결책도 부처를 뭘 하나 새로 만들거나 매뉴얼을 다시 복원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가 될 수도 없고 핵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상식인 것이고 대통령도 스스로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책임지는 정부, 국민 목숨이 최우선인 정부, 정직하고 또 국민의 비판과 의견에 열려있는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가 심지어는 조문 장면까지 조작하는 언론에 네. 그렇게 내보내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정부가 제대로 바뀔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참수와 이후 정부 인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당황스럽게 하더니 정몽준 의원의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 게다가 청와대 대변인의 순수 유족 발언 국가보훈처장의 발언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수 실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이른바 사회 지도층,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유지해온 분들께서 국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세월호의 유족들께서
자녀의 영정사진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이 바로 문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 안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뒤에 소비가 위축됐다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족들 대통령이 언제든 와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니 정작 문 앞에 오니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인간으로서 공감하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는가. 네. 그것이 가장 큰 상처로 지금 유족들에게 남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연이은 실언 실수들이 일회적인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신념, 사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진정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거에 이제 반응하는 입장에서 사과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 책임 있는 사과,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사과, 책임을 지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 문제는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유족들은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그런데 대통령은 조문을 가서도 유족들 앞에서 딱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는 국무회의에 가서 장관들 앞에서 간접 사과를 합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말로 위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뒤늦게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즉 대통령이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는 책임 없다는 태도로 하는 간접 사과는 100번 되풀이해도 사과가 아닌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것이 진정한 사과인 거죠. 이것이 지금 사고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의 모습이면 이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정한 사과 뜻이 있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 9일 새벽에 KBS 보도국장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KBS 항의 방문을 한 유족들이 이어서 자녀들의 영정사진 들고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차가운 길바닥에서 밤새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정말 안타깝게 봤는데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유족들에게 이럴 수 없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를 하는 분을 뽑을 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을 뽑을 때는 정말 이분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제는 좀 더 깊이 판단하고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족들께서 어찌 보면 내 아이가 어디 갔지 하고 그 발을 동동거리는 시간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정부 대통령이 외면하는 태도 때문에 계속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KBS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운 것이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나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의사의 표현인 거죠. 그런 데서 이 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고 자살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사회가 제2의 제3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말 함께 동심원을 그려서 함께 보호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를 책임 있게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모임 관계자가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과연 국가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광복 69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나 이번 세월호 참사 문제나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국가가 무엇이냐, 나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냐,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저 한 개인에게 간섭하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무만을 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는 적극적인 의무를 헌법에서 부여받고 있는 존재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인데 일제강제동원 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이런 그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것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이제는 그저 투표율만 지나고 나면 다들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그런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네. 늘 국민이 가장 중심에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언제라도 가장 큰 회초리가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네. 이 국가에 대한 이렇게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실종자를 모두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려보내는,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정치권이 함께 정부가 이런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빨리 해내도록 해야 되고 진상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에 스스로 협조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지금 제2제3의 피해자를 막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내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과오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말 잘 들으면 살 수 있다고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또는 우리 아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아서 그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된 거 아닐까 하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허위 보도 또 더군다나 극우 세력들이 정말 패륜적인 조롱을 하고 가족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즉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뒤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치유 방법입니다. 즉 가족들로서는 지금 진실을 찾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대안을 만드는 일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어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잘하는 데는 물론 이제 정치권의 도움 또는 이제 협력 또 때로는 뭐 압박 이렇게 네. 필요할 텐데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가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즉시 시작해야 된다. 특히 국정조사부터요. 네. 즉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국정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 가족들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국정조사 작년에 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새누리당 때문에 핵심 증인 못 불렀습니다. 일부 회의는 비공개됐습니다. 국민들 내용 잘 모릅니다. 공개된 회의에서는 그 새누리당 위원들이 절반인데 국정원의 노골적 옹호가 절반이었던 겁니다. 네. 즉 보고서도 못 냈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동안 지금 새누리당의 과반수인 국회 또 새누리당하고 늘 타협하면서 물러서기만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만 맡겨두면 국정조사도 제 기능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즉 가족들이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인사들이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네. 광주 청문회처럼 생중계해야 됩니다. 생중계하는 가운데 직접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게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면 이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첫 번째여야 하고요. 네. 이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당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자, 궁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답보
또는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 없이 야당은 이름은 야당인데 실제로는 타협해주는 역할만 하니까 야당이 아닌 셈이죠. 네.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관제 야당 됐다고 여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직접 당은 아니시지만 안철수 리더십의 한계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즉 국민을 믿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려움을 겪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그런 믿음과 계획이 부족하면서 계속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초연금법 통과 때 결국 그 변명으로 나온 게 2017년 정권 교체하면은 법 바꾸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지금 정부 여당도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이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다? 이건 그 허공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때 상당한 지지를 받던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야당들이 요즘에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통진당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진보 정당이 힘을 가져야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도 전략적 선택을 해주셔서 2010년, 2012년 대단히 그 빠른 진전을 이루어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금부터 꼭 2년 전인데 이른바 비대경선 부정 의혹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은 지금 확인이 됐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시작된 내부의 분열로 또 다른 분당 그리고 또 정부의 종북 공세, 내란음모 조작 사건 이런 일들로 국민들께서 저희 진보당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외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근거 없는 의혹이 커지고 분당의 이유로 악용되지 않을 만큼 진보당 내부의 신뢰를 단단하게 쌓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 어떻게 새로운 노력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의 초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진보 진영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 무슨 이익 위해서 거기 매달려서 서로 싸우거나 또 문맥하게 타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으셨던 것인데요. 네. 그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당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상 유례없는 그 야당 탄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어려웠지만 이겨내고 지금 지방선거를 다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신뢰하고 또 믿어주셨던 후보들을 다시 이번에 광주 전역에서도 내게 됐고요. 저희가 더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서민들의 삶의 절실한 비정규직 문제, 또 서민 생활의 중소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더 열심히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고 또 특히 진짜 야당으로서 저희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더 넓어지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초심을 다시 확인하고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오셨고 또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셨는데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절실히 바라십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 교체하려면 진짜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관제 야당으로 가고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희가 진짜 야당으로서 야권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작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더 가르쳐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겸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